다음 주 증시 어떨까요? 미리 전망을 해보겠습니다.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입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다음 주 국내 변수는 어떤 점들을 봐야 될까요? 예, 엔화 약세 이제 수수방관하던 이제 정부와 통화당국의 스탠스가 좀 전향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 좀 그렇게 변해가는 좀 모습입니다. 뭐 그러한 어떤 논의의 일환으로 이제 자본시장과 정치권 일각에서 그 토빈세 도입 가능성이 좀 표출화되고 있는데요. 그 토빈세는 이제 외환거래 자체에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환율 정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핵심 골자는 이제 평시에는 이제 그 외환거래에 좀 낮은 세율을 부과하다가 이 환율 변동 폭이 좀 커질 경우에 그 이제 원화 매입자에게 이제 좀 고율 세금 좀 부과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. 또 이런 부분과 함께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환율 방어 목적의 어떤 이 금통위에서 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또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연장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이제 이 토빈세 현실화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이 정부와 어떤 통화당국의 어떤 그 외환시장 개입 의지의 어떤 발로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보고요. 또 아울러서 그 다보스 포럼 이후로 이제 그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중국 이런 어떤 글로벌 경제국 어떤 대부분들이 이제 일본의 행보를 좀 경계한다든지 하는 등의 어떤 그 엔저에 대응하는 글로벌 공조 체제가 좀 가셔야되는 모습인데요. 이런 부분들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실제로도 이제 시카고 선물환 시장에서 그 엔화의 어떤 쇼 포지션 청산이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면은 저희는 한 엔달러 기준으로 한 90에서 한 95엔 수준 정도에서 어떤 엔저 공세가 좀 잇따락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이런 부분은 이제 역으로 이제 어떤 섹터 측면에서 어떤 저가 메리트,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저가 메리트라는 측면에서 이 IT나 자동차 이런 어떤 대형 수출주들의 어떤 투자 메리트를 조금 뭐 부각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환율의 움직임을 주목을 하고 계시는군요. 자, 그러면 또 해외 쪽에서는 어떤 변수를 짚어볼까요? 예, 오늘 뭐 중국 1월 제조 PMI 좀 발표됐는데요. 그 중국 통계청이 조사한 이제 지표는 뭐 컨센서스 한 51 대비 조금 뭐 하회한 한 50.4 나와오면서 뭐 장 초반 관련주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었고요. 또 이어서 발표됐던 이제 그 HSBC에서 집계한 PMI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이제 컨센서스 뛰어넘는 뭐 지표가 나왔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약간 좀 헷갈리는 모습이었는데 뭐 저희가 이제 뭐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이제 중국 통계청 PMI의 어떤 그 지표 부진은 어떤 그 경기 회복 정도가 낮아진 게 아니라 이 조사 과정에서 대상 표본 기업 수가 기존 820개에서 한 3,000개로 늘어나면서 따른 어떤 그 일시적인 수치적인 착시 현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뭐 실제로 어떤 하위 지표들 경우에 뭐 내수 경기나 그리고 재고 사이클 개선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등 어떤 그 전반적인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강하게 표출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PMI 지표의 어떤 호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국 매크로 모멘텀의 어떤 시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. 이런 부분들 연장지어서 본다라면은 결국 어떤 화학과 철강 이런 어떤 차이나 모멘텀 플레이, 매크로 플레이 가능한 어떤 소재 섹터 쪽 계속 주목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자, 그러면 이런 점들 종합한다면 다음 주 증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?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저희 이제 뭐 2월 증시를 저희는 이제 한 1900에서 한 2050 밴드 수준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제 밸류에이션 거기다가 이제 연기금 최근 들어서 많이 사고 있는데요. 하반 경직성은 충분히 확보했다. 하지만 어떤 시장 전체적인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인 악재는 여전히 좀 취약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좀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. 그래서 결국은 어떤 업종이나 종목 한두 개 피킹해서 수익률을 창출해내는 전략은 참 쉽지 않다라는 거 많이들 동의하실 텐데요. 그러한 어떤 대안으로 저희는 이제 한 1950 전후에서 어떤 지수형 내지는 어떤 레버리지 ETF를 활용한 어떤 베타 전략이 어떤 시장 대응 전략의 어떤 제1의 뭐 대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2월이라는 측면을 고려를 해본다라면 2월은 이제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 쪽에서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. 뭐 내수주 관련해서는 뭐 익히 다 아시다시피 헬스케어라든지 미디어, 음식료, 화장품 어떤 내수 영토의 어떤 확대가 어떤 구조적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낙폭 과대했던 IT나 자동차
같은 것들 그런 업종들은 밸류에이션 플레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중국 PMI 쪽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어떤 중국 춘절과 그리고 양해 사이 기간 이용해서 어떤 중국 매크로 플레이 충분히 어떤 유효할 수 있는 시점 아닌가라고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과 다음 주 증시에 대해서 미리 전망을 해봤습니다.